네, 반갑습니다. 짠나무 튜브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. 어,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뭐 시끄럽습니다. 에,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난 겁니다. 그 여기 보시면 뭐 찬성이 33%고 반대가 58%다. 참 이 지금 이걸 두고 개짓거리라고 하죠. 개짓거리.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는 어, 애초에 그러니까 저기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후보 시절에 처음 얘기했던 그 당시에 용산이 확정돼 있었던 게 맞아요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산으로 간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.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? 땡기쳤다고 합니까? 광화문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. 어차피 이전엔 대통령도 다 그 공약으로든 뭘로든 다 얘기했었던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묵어 뜯지는 않잖아요. 그래 놓고 당선되자마자 뭐 기재부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예산 뽑아봐라. 뭐 또 조감도 그리라. 뭐 쇼 좀 하고 했던 거죠.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허를 찔린 거죠. 요 입금 카르텔 적폐 세력들이 허를 찔려 놓으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. 그냥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이제 뭐 여론조사 아니 이런 저기 어떤 국가의 중대사마다 여론조사로 결정을 할 겁니까, 여러분? 그리고 아니 저기 뭡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빼고 그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용산이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지금은 지도를 보니까 막 위치가 저 정도구나. 그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묻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? 그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어 계속 그냥 묵니 부리고 예산 편성 안 하고 그냥 5월 9일 날 그 윤석열 취임하고 통이동 그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했죠. 그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뭐 문재인뿐만 아니고 저기 뭐 조중동부터 해서 요 적폐 세력들이 이끈 가르테리들이 어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굴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확실합니다. 왜냐, 이때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굴복을 했기 때문에. 그, 저도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, 다 대표님한테 들었는데, 며칠 전에. 김영삼 때도 아마 처음에 그래, 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, 경호처에서 왕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, 그 결단의 사나이, 그 저돌적인 김영삼조차도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 나왔다고 합니다. 그때 이후로 뭐 김대중 뭐 노무현 다 마찬가지죠. 그러면 이거는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. 뭐 이런저런 여론 수렴 다 하면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 왜 못 나오겠어요? 경호처에서 왜 싫어하겠습니까?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는 흔히 말하는 구중궁궐이 맞아요. 제가 그 두 번 들어가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? 영빈관도 가보고 본관도 좀 둘러봤는데 물론 30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녹지원에
달나라에 있다는 개수나무가 있었고, 그 영빈관, 어, 영빈관의 그 출입구, 입구 쪽에 보면 제일 앞쪽에 그 기둥이, 그 뒤쪽은 잘 모르겠고, 하여간 제일 앞쪽에 있는 한 6m, 높이가 6m 정도 되는 사람 요, 폭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아름 반? 일반적인 어떤 성인이 이 뭡니까 그 손으로 이거 둘레를 쟀을 때 한 두 번 정도? 하여튼 상당히 그 큰 그 대리석 기둥이 있었거든요. 그게 그 해남인가 목포인가에서 그 공수를 해와가지고 이염새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6m짜리 원기둥이 하나예요, 하나. 바위 하나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워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본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둥도 워낙 높고 그러니까 지붕도 원체 높고 그러니까 지붕이 원체 높다는 얘기는 사람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근위적인 어떤 그 건물 자체에서 권위적인 어떤 그런 냄새들이 막 풍겨요. 옛날 궁궐처럼. 어차피 그래, 경복궁 뒤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만들 때 그래, 뭐, 좀 균형을 맞추고 해가지고 좀 삐까뻔쩍하게 만들었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호실에, 청와대에 그 대통령이 있으면 경호처가 할 일이 거의 없어요. 아니, 그래,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데, 대통령이 그래, 뭐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만 잠깐 뭐 따라다니는 정도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어. 그러니까 경호처도 역시 관료화되어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어제 그제 뭡니까, 윤석열이 직접 지시병들 설명할 때 기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? 경호 문제를 얘기하니까 경호도 요즘 시스템이 발전하고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크게 문제 없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까지 그 대통령 경호실이 거의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쳐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. 그 당연히 김업체에서는 싫어하지. 왜냐? 그 청와대에 있으면 자기도 할 일이 거의 없거든. 그런데 만약에 국방부로 나오게 되면 출근할 때부터 계속 경호를 해야 되잖아요? 쉴 시간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진짜 싫어지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통령들이 공약으로도 내걸고 이전하겠다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예요. 그 윤석열이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. 청와대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도감청 설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깔려 있을 거예요. 광화문 청소도 마찬가지고.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뭐 아마 그 건물을 완전히 분해를 해도 아마 못 찾을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나노칩 아주 미세한, 그러니까 그 눈으로도 힘들고 현미경으로도 관찰해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어떤 도감청 장치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지, 청와대 뭡니까 뭐 모든 건물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분해를 해도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분해를 해도 그못 살아요, 그거는.
자영업자 소상공인.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소위 그 정치하는 놈들도 그렇고, 요즘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, 소위 그 여의도 문법이라는 거기에 갇혀가지고, 대가리가 다 썩었어. 아니, 자기들이, 뭡니까, 2년 반 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곧바로 그 조국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? 제가 듣기에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찾아가가지고 검찰총장이었죠.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대요. 뭐 수사를 그냥 이쯤에서 좀 덮는 게 어떻겠냐.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. 아니, 사퇴를 하면 여지를 좀 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했대요.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더 이상 파지 겪었잖아. 2년 전에. 그래가지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이 자기들 말 안 듣는 불통인 걸 알고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. 아니 그러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학습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. 그렇게 자기들 말 안 듣잖아. 안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럼 자기들 말 들을 거라 생각하나? 아니 윤석열이가 불통인 거 진짜 몰랐나 이때까지? 제가 얘기했잖아요. 한 번 결정한 거는 절대 돌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. 천지가 계획을 해도 안 바꾼다니까? 제가 유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정확하게 자기가 명칭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. 말씀드렸습니다만,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한 거는 제가 보기에 100% 지키실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물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든 그냥 좀 뭉개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. 민주노총, 정교조, 언론노조 이렇게 직접 금융이 됐잖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을 조금만 알면 화법이 어떻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거론해가지고 끝장내겠다고 한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앞뒤 안 보고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. 머릿속에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.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얘들을 도력을 낼 수 있다는 그 로드맵이 머리에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윤석열의 화법이라니까? 그러니까 흘러가는 말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교조, 민주노총, 여가부 이 부분이 수많은 곳에서 유세를 하면서 특정하게 어느 한 번 정도만 잠깐 얘기가 나온 거면
그 상태면은 이제 이제 윤석열의 관점에서 보면 저걸 없앨까 말까? 아니면 없애기로 일단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. 그러면 이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. 계획을 짜는 초입 정도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. 그게 윤석열의 화법이라니까? 그런데 여가부 폐지하겠다? 언론노조, 민주노총, 정교조, 박살 내비겠다? 이 정확하게, 그러니까 한 열흘 넘게 그 유세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. 가는 데마다.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들 도정될 방안이 다 머리에 서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. 지지만 해주십시오. 이 얘기라니까. 그게 윤석열 화법이라니까. 그리고 보세요. 지금 인수위가 출범한 지 이제 오늘 8일째잖아. 지난주 월요일 날 출범했으니까. 9일째네요. 지금 보세요. 9일 만에 일 처리하는 속도를 보세요. 아니, 솔직히 역대 인수위가 이렇게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?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끊임없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? 어떤 인수위원이 헛소리를 하거나 또 이명박 같으면 무슨 고소영이니 이런 얘기들, 그런 얘기들로 끊임없이 정쟁으로만 치닫다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그 정권이 임기가 되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딱 9일 만에 처리되는 일의 속도를 보면 제가 이제 10년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저도 솔직히, 다대표님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이 정도까지 일 줄은 솔직히 조금 생각 못 했거든요. 일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속도를 붙여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걸 보면,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? 이순신하고 박정희를 짬뽕해 놓은 거라고. 그게 맞았어요. 장남하건대 국가 시스템을 갖다가 개조하는데 윤석열 5년이면 충분해요. 박정희 18년 동안의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날 겁니다. 물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그 썩어 빠진 의식은 절대 그건 안 되죠. 왜냐? 김대중 때부터 지금 25년째 이렇게 의식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려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시스템 자체가 급박하게 갖춰지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,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, 지금은 거의 모략질이 나는 그런 쓰레기들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가면서 정상화되면, 그것도 훨씬 빠른 속도로 개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, 그거는 좀 지켜봐야죠. 그래서 제가 이제, 그냥 이게 지금 이런 논란들이 어제 아침에도 그러니까 협조해주겠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이게 딱 그거예요. 일단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절대 안 돼요. 지금 얘들 입장은.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특히 관제라든가 이런데, 그리고 아까 또 어디선가 그 얘기도 나오다더라고요. 문화재 얘기를 하더라고요. 원래 관제에 무슨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, 그게 사라지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어마어마한 사치. 이거 치울 데가 없어요. 그럼 일단 만약에
5월 10일 0시에 바로 개방이 돼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 버린다. 다 그냥 까발려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일단 지방선거는 그냥 몰살이죠, 몰살.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 몰살과 동시에 적폐청산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그 지금 속도를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막 올해 안에 막 그냥 다 뒤질 것 같아, 이것들. 그 제가 보기에는 왜 지금 이렇게 계속 헷갈리냐 하면 그냥 문재인이 지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라도 좀 살려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당하고 이쪽에서 그러면 안 되지, 씨발. 니 혼자 살려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간 거, 압박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쉽게 말해서 이제 제2의 노무현이 될 이제 그런 어떤 처지가 된 거죠. 그런데 이제 얘들은 아마 또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제2의 노무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다르잖아요. 그때는 이명박이었고 지금은 윤석열이라니까. 그래 아마 뭡니까 딸년 그것도 뭐 지금 관제에서 살고 있다고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뭐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그랬겠죠. 저녁에 이제 관제에 가면 아빠 우리 살 수 있는 거야? 어떻게 돼가고 있어? 그 마누라도 그러겠지. 여보 어떻게 돼가는데? 우리 살 수 있는 거냐? 우리 목숨 부지할 수 있는 거냐고. 그 문재인이가 또 허허 하면서 근데 저 새끼가 말을 안 듣네. 뭐 이래 얘기했겠죠. 아니 오늘 아침에 그 국무회의인가 할 때 그 얼굴 상태가 잠 못 잔 딱 그 얼굴이잖아요. 핏기 하나 없이 피곤한 눈에다가. 그런데 윤석열이 보세요. 아니 저렇게 온 언론이고 뭐고 다 붙어가지고 물어뜯고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 그 모습 보세요. 아니 솔직히 다 대표님도 놀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. 와 진짜 이거는 기본적으로 멘탈이 인간의 멘탈이 아니다고.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윤석열은 신이 맞아요, 신이. 이순신의 박정희를 짬뽕시킨. 그래서 저는 얘들이 계속 이렇게 목리 부리고 뻗대고 하다가 하여튼 예산 승인을 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물론 뭐 해주든 안 해주든 5월 10일 날 개방하는 거는 뭐 정해진 거고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회견 하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얘들이 예비비를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이 이 새끼가 얼마나 등신 새끼냐면 이 딜을 치려면 쉽게 말해서 상대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잖아, 솔직히. 서로 어쨌든 구린 데가 있으니까. 그래, 니도 구리고 나도 구리니까 그냥 다 듣자. 이러니까 그냥 특별하게 말이 안 나오고, 인수위 단계에서 뭐 특별하게 말 안 나오고,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갔던 정권이 인수인계가 됐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하고 윤석열을 보면, 그냥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한테 하나 정도라도 뭔가 흠이 있어야, 뭐가 문제가 있어야 딜이 될 거 아냐. 근데 윤석열은 제로고, 지는 100도 아니고, 1000도 아니고, 만도 아니고, 그 이상이잖아요. 그 엄청나게 지금 5년 동안
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그 죄가 얼만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윤석열이는 절대 그걸 못 받지. 아니 그럼 만약에 지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딜을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그래 뭐 만약에 형량을 보니까 한 60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그냥 뭐 20년 정도로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. 막 이런 식으로 딜을 쳤으면 아주 그건 당연히 이제 뭐 윤석열이도 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아까 얘기했잖아요. 조국 수사할 때 법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 정도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아니 그럼 사퇴를 좀 하든가 그러면 여지가 좀 생기지. 이 얘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경험을 했으면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. 자기들이 분명히 그 꼴을 당해가지고 조국 가족이 돌입이 나는 걸 봤으면서도 그 학습 효과가 없는 거야. 그럼 당연히 한 5, 60년 나오는 거 그냥 한 20년으로 좀 줄여주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갈 테니까 내 마누라하고 자식들 그리고 재산도 그냥 그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고 다 줄 테니까 제발 나만 잡아드리고 그 마누라하고 애들은 목숨만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이것도 딜이 되지. 그럼 그래 뭐 재산 환수 조치하고 뭐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문재인이가 뭐 대표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조국 가족이 도둑나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. 문재인은 그 자식들까지 밀문지화가 지금 예약됐습니다. 밀문지화가. 어제도 말씀드리듯이 이 상태로 만약에 통이동으로 출근하게 되면 안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협받는 상황 아닙니까? 아니 대통령이 경호도 제대로 안 돼. 보안도 제대로 안 돼. 그러면 당연히 계엄령 발동시켜야죠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 하는 새끼들은 그냥 총살시켜버리고. 뭐 총살 안 시키더라도 구실은 좋죠? 아니 그래 니들 말대로 그 5월 9일 그 24시까지는 니 권한이라서 놔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인수인계에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됐다. 그 책임은 너희들이 다 져야 된다. 그거 다 체포해야지. 저는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. 아마 얘들은 그래 뭐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.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약간 이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윤석열에 대해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본능적으로는 아마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얘들이 아직도 그래도 네가 족밥이지 밀어붙이면 네가 굴복하겠지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천만원 만만의 콩떡입니다. 타협은 없습니다. 윤석열 사전에 타협은 없다니까. 너 받고. 아니, 그거를 경험하고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.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나타난 거죠. 이순신 플러스 박정희. 지금 청와대, 민주당, 언론들이 지금 자기들은 이제 저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이한테 칼자루를 지금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. 내목 쳐줘.
나 살기 싫으니까 내 목 쳐줘. 계속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, 윤석열한테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 경제계 1, 2, 3위 총수들 다 잡아넣었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도 잡아놓고 국정원장, 대법원장 뭐 별들 뭐 다 잡아넣어봤잖아.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손을 안 댄 데가 있더라고요. 그게 어디냐? 언론사야, 언론사.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, 윤석열이가. 가만 있어보자. 그러고 본 게 내가 이때까지 다 잡아넣어봤는데, 언론사주를 한 번도 안 잡아넣네?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왜냐면, 한 두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, 어느 인터뷰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. 근데 다다평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. 언론사인지 어디선가 하여튼 인터뷰에서 잠깐 이 얘기를 했대요. 그 미국의 예를 들면서, 미국에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한 신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더라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한 두 달 정도 전에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윤석열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던데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언론사도 한번 조져봐야지 결심을 하고 좀 계획에 좀 착수한 그 단계예요.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전부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 텐데 아무튼 한 두어 달 전에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얘가 지금 언론사를 조지는 방법을 구상 중에 있구나. 그러면 지금 그게 한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.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방가, 홍가, 제가 말씀드렸지, 뭐, 한글레니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의미 없습니다. 그런데 걔들은 어차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건 방가, 홍가죠. 그러니까, 방가, 홍가를, 이제, 조지야지, 아마 절반 정도의 계획이 서 있을 거라고 저는, 확신을 합니다, 저는. 그리고 또, 하나 더 마지막으로. 어제 말씀드렸듯이 직접 지시봉을 들고 브리핑하고 대본 없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한 거는 각 단체장, 장관들, 총리고 뭐고 모든 국무위원부터 해가지고 관사를 쓰는 새끼들. 아니, 관사가 아니고 한 자리 하기를 원하는 새끼들. 내가 지시봉 들고 하듯이 이 정도의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할 능력이 안 되면 명 꺼내지 마라. 그리고 관제를 한단동으로 정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이 정도의 관제를 쓰는데 그 지역 단체장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새끼들 다 관사 쓰고 있잖아요. 내보다 그러니까 그게 경고라니까, 가이드라인이라니까. 장관이고 뭐고 그냥 씨발 원룸에서 살아, 이 씨발라마라. 이 얘기예요, 이 얘기. 국무총리도 너 씨발 그것서 기어 나와. 네가 씨발 뭐라고 내보다 큰 관사를 쓰냐고. 그럼 아마 총리 공간도 개방이 될 것 같아요. 머지않아서.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안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. 지금 밥 먹으러 다니고 있잖아. 근데 밥 먹는데 꼬리고 제일 비싼 게 꼬리곰탕, 김치찌개, 국수, 파스타. 그것도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민들이 가는 그런 데서 그냥 먹는 거죠. 이것도 역시 가이드라인입니다. 가이드라인. 맨날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처먹는 거 알고 있다. 이런 경고입니다, 경고. 근데 그걸 눈치채는 놈이 아무도 없어, 지금.
이걸 진짜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. 저는 진짜 그게 신기하다니까. 왜 이런 걸 눈치를 못 채지?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, 말과 행동은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는 행동, 이 가이드라인이다. 알아서 행동해라. 이 얘기입니다. 근데 지금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. 눈치조차도 못 채고 있습니다. 눈치 못 채고 만약에 깜짝 뜬다. 그럼 뒤지는 거지. 그리고 어떻게 그래.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더. 안철수 보니까, 갈수록 군기가 바짝 들어있더라고요. 저는 그게 아주 좋아요. 말씀드렸지, 안철수도 아마 처음에는 좀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진짜 윤석열이를 좀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야. 했던 것 같아요. 적당히 들어가서 삐대고 뭉개면 뭐 크게 좀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위가 출범하고 바로 같이 앉아서 회의하고 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진면목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. 한번 보세요. 윤석열이 안철수가 지금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사람이라는 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,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능력이 이때까지 한 200%, 300% 발휘될 수 있다니까. 안철수도 만약에 지금 이 기회를 제대로만 자기 욕심을 정말 내려놓고 배우겠다는 자세로 제대로 아마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까지 안철수 그릇을 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. 그게 안철수의 한계입니다. 유심히 보시면 군기가 지금 바짝 들어있다니까. 그리고 기자들 그 수준을 한번 보세요. 질문하는 수준. 그러니까 아마 기자들도 지금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. 왜냐, 이때까지는 진짜 편하게 자기도 그냥 솔직히 취재도 아니었잖아요. 그냥 청와대에서 철자 빠져 있다가 그냥 보도자료 던져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이때 그런 식으로 밥 벌어먹고 살았잖아. 그 질문하는 꼬라지 보세요. 그게 그러니까 얘들도 엄청 바빠지니까 신경질도 날 거고, 그리고 이제 몇 번 더 지나면 질문하는 것도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. 왜냐, 그건 어려워진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 실력이 바닥이기 때문에.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나라는 로또가 아니죠. 정말 하여튼 의식 수준은 베네수엘라인데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. 평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.